네, 김진팔입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 공장을 공격했다는 그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거죠. 이 공장이 바로 여기라는 건데요. 아마 이쯤에 빵꾸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죠. 네, 여기 러시아 이 부분에 있는데 1,40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W 지도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여기죠.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장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관련 공개 그룹들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어제 플라밍고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한 보트킨스크 공장의 위성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이미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스카른데르 M 탄도미사일, 아레시니크 중거리 탄도미사일, 토폴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합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위성 사진과 영상에는 시급원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흔적이 보이며 이는 폭발로 추정됩니다. 작업장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19번 작업장은 아이언 도금 및 스탬핑 도금장으로 금속을 스탬핑 및 성형하고 미사일 통째부 부품을 제조하며 부품에 아이언 도금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ISW 지도로는 한번 보시면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요. 쿠펜스크 변화 보이지 않고요. 리만 지역이 여기 시베르스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베르스크 지역에 24시간 내에 러시아군이 진출한 빨간 지역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네,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 보이지 않고요. 자포리자 지역에 글라이폴레 지역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고요.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키예프 인근 브로바리의 자동차 정비 협동조합이 어젯밤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예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사탕 공장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사탕 공장에 왜 공격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웬 사탕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사탕 공장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로디아네츠에 있는 미국 제과 공장 몬델리즈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충치에 걸리지 않도록 사탕을 먹지 못하라고 하려는 배려였을까요? 어제 러시아는 수미 지역에 있는 미국 몬델리즈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수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소유의 몬델리즈 제과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오레오 쿠키, 알펜골드 초콜릿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합니다. 정말 사탕만 생산하는 건가요? 그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충치에 걸리지 않도록 러시아 정부가 물심양면 신경을 쓰고 있구만. 야간 공격으로 키예프 인근 소피우스카 포르시아 입구와 지역의 건물들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나왔는데요. 어느 가정집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바닥에 뭔가가 보입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이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방색으로 군용물품처럼 보이고. 자,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 키예프 근처 소피에프 스카포르샤코프카의 한 주택에 추락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 9초쯤에 사람이 뛰어나가는 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웨덴제 유탄 발사기 칼 구스타프용 탄약통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에 탄약이 왜 있었는지. 이거는 그거겠지. 제대 군인이 군대에서 나올 때 훔쳐갖고 나왔을 수 있지. 뭘 이 사람아. 밤사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철도 기반 시설에 대한 합동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차를 공격했답니다. 네, 그죠? 자포로제, 니콜라이프, 오데사 그리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일부 지역입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구급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지뢰 폭발로 파괴되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했다고 살도 주지사가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 측 점령 지역에서 구급차가 지뢰 폭발로 사망자 발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 영상은 엊그제 나왔던 건데 수동
러시아가 개발한 그 드론 요격용 자율 이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수동 발사식 운동에너지 드론 요격기 욜카가 벨고로드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발사 후 목표물 추적이 필요 없는 시스템은 최근 가장 실용적인 혁신 중 하나입니다. 폭발물을 탑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상 장난감으로 간주되어 민간 보안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물을 빗맞히더라도 부수적 피해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2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동원해야 한다. 더 타임즈. 가능하겠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경찰이 그 어제 테러 공격 폭탄 터져갖고 경찰 죽고 다친 그거 이제 범인을 잡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 경찰.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 안 된 얼굴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시켜서 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오데사주 초모노스크에 징집된 군인들이 가족들이 병무청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군 징집소에 억류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몇 주째 연락이 두절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좀 잡아까 악기도선이 유승준 같은 병역 기피자는 강제로 잡아서 호국 영령과 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화시켜야 되지 않냐, 최전방에서? 한국에서는 그 정도는 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았길래 이렇게 민주적으로 인권적으로다가 주장을 하는 것이야. 며칠 전에 케냐인들이 1,000명이 속아갖고 러시아에 가서 전쟁을 했다고 그런 뉴스가 BBC 발로 나왔는데, 야, 케냐는 아니지 않냐, 구라를 쳐도 정도껏 쳐야지, 이런 얘기가 또 친러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케냐는 미국이랑 친한데 야, 러시아에 갈 리가 있니? 그 말 또 들어보니까 맞네. 어쨌든 케냐는 조금 그렇고요. 그 부르키나파소나 그런 뭐 말리나 이런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라면은 좀 이해해 줄 만한데 케냐는 좀 그런 것 같다. 또 모르죠. 케냐 사람이 이제 러시아 측에 용병으로 갔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속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또 와전됐을지도 모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제 수자원 기반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그걸 안 했단 말이야? 야, 참 러시아 신기하고 놀랍다. 4년이 다 돼가는데 내일이면 딱 4년, 만으로 4년인데 아직도 공격 안 한 기반 시설이 남아있어. 정말 인도적으로 전쟁한다 진짜 러시아는. 네, 오늘도 러시아는 오데사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공격하고 하루 쉬고 또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요. 오데사를 정말 먹고 싶은가 보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창고는 텅 비어있고 우크라이나는 900억 유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빌리는 건데 유럽한테 나중에 뭘로 갚아야 되냐면 러시아한테 전쟁 배상금 받아갖고 갚으래.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는데 반환은 언제 하냐?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그러니까 러시아 돈을 지금 유럽에서 은행에 예금돼 있는 걸 붙잡고 안 놔주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 뺏을 명분으로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이럴 모양인가 봐요. 어쨌든 그 돈으로 할 모양이에요. 오르반 총리는 키예프가 서방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계속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금융 흐름도 자동으로 중단될 것이다. 헝가리는 체코슬로바키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수십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자금 지원도 중단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라고 오르반 총리가 말했다. 네,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의 말이 맞습니다. 자금 흐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거의 돈 때문이지. 제가 옛날에 어느 영화 대사에서 봤는데요. 어떤 주인공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딱 묻는 거예요. 뭐야? 돈이야? 여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야, 인생 문제의 95%는 돈 아니면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지 사람이 뭐든 하는 일이 뭐 그것 말고 또 뭐 있어. 미국 특사 위트코프는 젤렌스키와 푸틴의 회담이 3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3주 안에 젤렌스키가 뭐 땅을 양보하겠다고 했다는 건가? 그거 아니면 안 만나줄 텐데. 위트코프는 향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지. 얘네들은 맨날 좋은 소식 있다고 설레발만 치고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전직 복서이자 키예프 시장인 클리치코는 트럼프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10초 넘게 침묵을 지킨 후
그를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마침내 말했다. 맞잖아요. 이 새끼들은 맨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얘기만 하고 언제 오는데 좋은 소식이. 아유, 우크라이나 KF 시장도 인정하잖아요. 못 믿겠다고. 서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선전을 잊어버리세요. 서방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는 붕괴 직전이 아닙니다. 어렵긴 하지만 붕괴 직전까지는 아니지. 러시아는 길거리에서 강제 동원은 안 하잖아. 예, 정식으로 돈 주고 사람 모집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보다는 예, 좀 낫지. 어렵긴 하지만 붕괴 직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스티븐 행크 존스 홉킨스 응용경제학 교수식이나 미국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김진팔보다 더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교수. 영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병력을 파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핵 한 방 맞고 그냥 삭제되고 싶은 모양인데. 존슨 총리는 영국과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즉시 병력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뭐 말로는 뭘 못해. 마리아 자하라버는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반성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나 발전의 길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EU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누적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뿐이라고 경고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해결의 변증법에 의한 정반합 이론을 적용한 정치 유도라고 했죠. 어떤 거냐 하면은 유도 방식으로 이런 거죠. 반대편으로 가고 싶으면 그 반대편으로 밀어라 이런 거죠. 유도에서 넘어뜨리고 싶은 방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반대쪽으로 먼저 밀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항하면 바로 원래 원하던 대로 미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병신 같은 애들을 일단 해갖고 분탕질을 쳐갖고 사람들이 학을 떼게 만든 다음에 야 우리가 더 낫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쪽으로 밀려는 그게 어디라고요? 예, 종교 강요. 항상 주장하고 있어요. 예, 유럽이고 미국이고 제가 볼 때는 종교 강요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정권 바뀌면 종교 강요 쪽으로 가는 거 문제 아니에요. 네, 인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조하든지 아니면은 러시아 석유를 사든지 말든지 이런 거에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에게 직접 사지 않고 또 삼자 무역으로 해서 약간 중간에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걔는 공짜로 일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거를 러시아 거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석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석유 정제 시설이 여기 원산지마다 석유 성분이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걸 만드는 그 석유 정제 시설도 그 세팅 값이 그거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석유를 바꾸면 그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나 봐요. 개조를 해야 되나 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를 완전히 안 쓸 수는 없다, 인도가. 그래서 러시아에게 직접 수입을 안 하고 우회 수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비싸는 지겠지만 석유 공장, 정제 공장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헝가리계 주민들에게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시야를 밝혔습니다. 이건 명목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또 경유 이런 거 이제 수입하는 딴 데서 해도 된대요.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말고도 다른 데서 수입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헝가리가 이거를 수출을 안 하면은 헝가리만 손해다 이거죠. 그리고 헝가리가 안 판다는 걸 이제 핑계로 기름값을 올릴 수 있다 업자들이 또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것도 우크라이나 채널에서. 헝가리인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건 여기죠. 옛날 헝가리 땅 스탈린이 뺏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이제 소련이죠. 구소련에 편입시킨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에게 이 땅을 뺏겼기 때문에 헝가리가 러시아를 좋아할 수는 없는 나라예요. 한일 관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가 자꾸 헝가리한테 방해가 되는 짓을 하니까. 헝가리 같은 가난한 나라든 EU에서 보조금 같은 거 받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자기들한테 보조금 줄 돈을 다 전쟁 비용으로 빨아가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보르트니코프는 알렉세예프 장군 암살 시도에 영국에 개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구 KGB고요. 지금은 러시아 국내 보안 그것만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분리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지난번에 러시아 장군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영국이 뒤에서 시켰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보복 작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민감한 문제라 말 못한대요. 보복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다고 뭔가 작전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 누군가가 영국 놈 장군 한 명 또 총 맞아 죽었다 소식 나오면 KGB가 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모스크바에서 암살 시도 당한 그 러시아 장군은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랍니다. 우크라이나 빈니차 지역의 골두르키 마을 출신, 라잔 공소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친척들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 장군이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러시아 협상 대표가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다 그래요. 오늘은 러시아의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마슬레니차 축제, 러시아 새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처럼 집단 불태우기 같은 게 있나 봐요. 한국 그 집단 불태우기도 이런 거하고 좀 원료가 같은 원료에서 나왔을지 몰라요. 이거 봐. 한국에 집단 불태우기 하잖아요. 이거 비슷한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비슷한 원료에서 출발했을 수 있어요. 미국 하원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는 미국인들이 곧 UFO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다음 주에 FBI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회의를 갖고 매우 구체적인 문서 목록을 확보하기에 노력할, 지금 이게 준비 안 됐잖아요, 문서가.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처럼 바로 개발 못하고 지금 까만 줄 치고 있을 거예요. 지우개로 이렇게 요 이름 요거 지우자 이런 거. 그래갖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 막간에 UFO 까기 전에 막간에 이제 하나 또 터졌어요. 이거 멕시코 카르텔 또 전쟁 났어요. 정부가 멕시코 마야 카르텔 두목을 죽였어요. 잡아갖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미국이 도와줬대, 그거를. 그래갖고 이제 멕시코 카르텔이 정부에 막 항의하는, 불 지르고 총 쏘고 난리 난 거예요, 지금. CJNG 카르텔은 데카테 티와나 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총격을 받거나 불에 타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 이 사람이 죽었대. CJNG의 두목 엘멘초가 멕시코 할리스코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군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이 보복에 나서면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UFO 문건 공개하려면 이런 거 까만 거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까만 거 칠하고 있어.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뭔가 시선 돌리게 할 아이템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는 멕시코 사태가 터진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늘이 놓으시는 위대하신 대통령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딱딱 맞춰져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 것일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하늘이 도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트럼프 만세. 또다시 더 중요한 일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까만칠 안 한 이거 하나 나왔어요. UFO와 관련된 거. 근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용 없고 다 허겁대기들만 해갖고 한 300만 건 해갖고 그거 찾아보다가 지치게가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왜? 지금 일 안에서 죽쓰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인기 떨어질까봐 시선 돌리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늘이 도우셔갖고 또 멕시코에서 또 마야 카르텔이 준동을 해갖고 시선 돌리기 아이템 터져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위대한 거지.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유지 제한을 수용했다. 블룸버그 통신.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하는 대신 현재 수준 순도 60%로 추정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하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위험이 줄어들고 긴장 완화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어차피 지금 똑같은 거야. 내가 핵무기 만들 급도 아니고 60%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IAEA 규정상 우리 해도 되는 거인 이런 주장이 있나 보죠.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랑 이게 뭐가 달라? 어차피 마두로 안 잡아가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자기네가 무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이란 이 새끼들 말이야. 내가 새끼들 때가 항공모함 갖고 와서 겁줬더니 항복했어. 60%만 밖에 안 하고 핵무기 만들 만큼은 안 만들겠대. 또 이러겠지.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